안녕하세요. 낚시인 피플 서은혜입니다. 오늘은 신인 때부터 상대팀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겼던 특급 포인트 가드 전 농구 선수 김승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F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F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농구 선수였던 김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2001년 KBL 데뷔와 동시에 지금도 전무후무한 신인상과 MVP를 동시에 수상하셨어요. 게다가 베스트 5 어시스트상, 스틸상까지 5관왕을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 인기가 정말 대단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보다 이제 주변의 동료 선수들이 워낙 잘해줘가지고 저는 사실 제가 골을 많이 넣는 선수라기보다 도움을 많이 주는 선수였는데 전희철 감독, 김병철 코치 이런 선수들하고 같이 뛰면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인기가 어느 정도이셨냐면 모기업 CF 모델로도 출연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대구 동양 오리온스 출신이다 보니까 과자 CF를 하나 찍었습니다. 네, 이건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모기업이 제과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자도 좀 마음대로 드실 수 있나요? 그때 당시 과자가 너무 많아서 저희는 오히려 안 먹었죠. 네. 그런가요? 네, 숙소에 항상 잘 쌓여져 있는데 그거를 먹으면은 좀 살이 많이 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웬만하면 잘 선수분들은. 안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2002년 아시안 게임에서 강호 중국과 연장전 대역전의 결정적 활약으로 금메달을 따셨어요. 당연히 MVP까지 수상을 하셨는데 당시의 심정은 좀 어떠셨나요? 그때 당시에 중국에 이제 야오밍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키가 2m 30 정도가 되는데 절대 이길 수 없는 팀이었죠, 중국은. 그래서 이제 저희는 결승에 올라가서 그래도 은메달에 만족한다라는 이제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했는데 이제 선배 형들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마 마지막 한 3분 정도 남기고 점수차가 좀 벌어졌을 때 들어갔는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던 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숨겨진 선수였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죠. 저에 대한 데이터가 아예 없었죠. 저는 이제 그때 또 신인이었고 첫 성인 국가대표에 발탁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저에 대한 자료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좀 저한테 좀 호되게 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농구 선수 치고는 좀 그렇게 큰 키는 아닌 것 같은데요. 포인트 가드 포지션으로서 불리한 점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한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불리한 점이라면 제가 키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 176 정도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농구화를 신고 키를 쟀기 때문에 프로필상에는 178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키가 작으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농구 골대 높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키 큰 선수들이 굉장히 유리한 스포츠지만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스피드와 파워를 같이 겸비하면서 동료 선수들을 잘 살려주는 그런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잘 살아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은퇴 이후에 예능과 영화에도 출연을 하셨어요. 정말 다방면의 재능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제가 복면가왕을 출연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회사 대표가 나가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나갔고요. 영화 사바 같은 경우는 그 장재현 감독이 제 친한 후배예요. 자기가 만든 영화에는 무조건 저를 출연시키겠다 해가지고. 복면가왕 출연하신 거를 봤는데 보셨어요? 노래 실력이 수준급이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노래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노래 레슨을 받아봤고 좀 발음을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볼펜도 물고 있었고 좀 피나는 노력을 했죠. 그래도 이게 기본적인 좀 실력이 없으면은 단기간에 그렇게 레슨을 받는다고 해서 노래가 갑자기 실력이 확 늘고 이러지는 않을 텐데 잘 근데 좀 지하 세계에서 좀 많이 노래를 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드디어 낚시 질문 드릴 네. 텐데요. 낚시는 처음에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나요? 정확하게 이제 제가 낚시를 시작하게 된 건 2002년도 같아요. 2002년도에 저희 대구 동양 오리온스 숙소가 좀 외진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저수지도 많다 보니까 김병철 지금 코치 저를 이제 데리고 낚시를 가게 된 거죠, 수로로. 그래서 이제 제가 고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잡기 시작한 건 DJ DOC의 이하늘 형님, 예, 하늘 형하고 이제 낚시를 같이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붕어를 잡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물꾼으로 갑자기 변신을 했죠. 장박을 때린다고 하는 말 아시나요, 혹시? 이제 낚시를 좀 길게 한다. 네. 제가 한 2주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낚시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낚시터에서 그럼 먹고 먹고 자고 자고, 지내신 네, 건가요? 다 했습니다. 네. 아, 이런 표현 괜찮나요? 장박? 네, 그럼 김병철 코치님과의 좀 낚시를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일단 김병철 코치가 이제 저를 낚시에 입문을 시키면서 처음부터 이제 좀 빡신 낚시를 했죠. 수로 낚시를 이제 하면서 뭐 사실 김병철 코치랑 갔을 때는 고기를 뭐 많이 잡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병철이 형이 조금 허풍이 심해서 자기가 낚시 갔다 오면 뭐 붕어를 뭐 이만한 거를 잡았다고. 그래서 가서 보면 요만한 거 잡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제가 좀 머리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 역전됐죠. 그래서 저는 완전 대물꾼으로 변하고 네. 병철이 형은 이제 제가 낚싯대 한 12대 피면 저쪽에서 한 4-5대 피고 있고 예. 그래도 병철이 형 때문에 낚시를 입문하게 돼서 병철이 형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낚시를 하면서 좀 겪으셨던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좀 들려주세요. 제가 이제 그 산속에 숨어 있는 소류지에 갔었는데 네. 원래 이제 낚시를 하게 되면 밤에 이 라이트 같은 거를 최대한 안 켜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뭐 붕어는 항상 예민한 동물이다 네. 보니까 굉장히 조용히 숨죽여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제 발밑으로 뭐가 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너무 놀라가지고 네. 순간 이거를 딱 켰는데 오소리인 거예요.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이 친구도 제가 이걸 키니까 바로 후다닥 도망갔죠. 엄청나게 숨겨진 곳이었나 봐요. 그렇죠. 오소리가 나타날 정도면. 낚시 가방을 이제 장비를 다 메고 한 5분 이상 걸어 들어가서 해야 되는 네,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아까 얘기하실 때 뱀이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뱀은 사람을 무서워해서 오히려 사람을 보면 도망가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인기척이 없다 보니까 정말 쥐 죽은 듯이 앉아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떡밥 냄새를 맡고 배가 고파서 온 거죠. 네. 떡밥도 먹었나요? 먹었죠. 먹었어요. 네. 그루텐 같은. 네. 그걸 먹어도 되나요, 오소리가 근데? 그럼 다음날 설사했겠죠. 네. 거기까지 5분이나 낚시를 들어가신 무서워서 할 의미가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된 거군요. 네, 그러면 앞서서 낚시인 피플에 출연하셨던 김세진, 차상현 감독님과 같은 속칭 보이스 피싱 클럽 멤버라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낚시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출연했죠? 실력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런가요?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세진이 형하고 낚시를 뭐 제대로 해보진 않았는데 요즘 조금 늘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럼 같은 클럽으로 묶을 수 없다고 지금 그럼요. 급이 좀 다르죠, 저랑. 그런가요? 차 감독님은 뭐 어렸을 적부터 해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좀 사이즈가 안 나온다. 네, 두 분 다 좀 사이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번 봄에 같이 갈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낚시인 피플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특급 포인트 가드 김승현에게 낚시란?
제 인생의 동반자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네. 뭐 물론 낚시를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가 아닐까 싶습니다.